빛은 진공 상태에서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로 나아갑니다. 이 속력으로 지구에서 달까지 여행한다면 걸리는 시간은 고작 1.3초에 불과합니다. 빛은 진동수와 매질의 종류에 따라 그 속력이 달라지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진동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속력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빛의 속력을 이야기할 때에는 진공 상태에서의 속력을 의미합니다. 빛의 속력은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빛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먼저 체중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만약 빛의 속도의 약 90%로 달리는 우주선 안에 있다면 우리의 체중은 3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주선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이르면 우주선 속 우리의 체중은 무한히 커져버리게 됩니다. 빛의 속력으로 달릴 경우 우리를 둘러싼 시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빛의 속력에 가깝게 달리는 우주선에 시계가 걸려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시계를 우주선 외부에서 바라본다면 그 시계의 시간은 아주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주선 내부의 사람들이 시계를 바라본다면 그 시계는 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선의 속력이 빛의 속도가 되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물리학자가 아닌 우리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가정들은 적어도 물리학적으로는 모두 사실입니다. 빛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초기 시대까지만 해도 빛이 즉시 무한한 속력으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매우 빠르게 유한한 속력으로 이동하는지조차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난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과 유럽의 고전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아주 오랜 기간 토론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빛이 유한한 속력을 지닌다고 주장한 첫 번째 학자입니다. 그는 빛이 이동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을 펼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빛이 움직임으로 인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인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이 이론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유클리드와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이론 시각 방출 이론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시각 방출 이론은 눈이 발산하는 광선에 의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눈이 빛을 뿜어낸다는,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빛이 전달될 때 인간의 눈이나 카메라와 같은 검출기가 시각 지각을 마무리한다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도무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입니다. 하지만 빛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에는 유클리드와 프톨레마이오스 이론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쉽게 말해 빛은 자체로 무한하며 그렇게 이동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수많은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동의하였는데 1021년 한 철학자는 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서적을 출판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븐 알하이삼으로 광학의 서라는 현재로 치면 논문과 같은 그러한 서적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저서에는 현 시대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론인 시각주입이론, 즉 빛이 물체에서 눈으로 들어온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이것은 당시 널리 받아들여졌던 시각 방출 이론을 반박하는 이론이었기에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11세기에 이르러 페르시아의 위대한 학자이자 박시가인 알비루니 또한 이븐 알라이삼의 이론에 동의하는 주장을 펼쳤고, 그는 이후 소리의 속력보다 빛의 속력이 더 빠르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후 13세기가 되어서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로저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철학적 논거로 사용하여 공기 중의 빛은 속력이 유한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빛이 유한한 것인지 무한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17세기에도 이어집니다.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는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케플러의 주장에 반하여 빛의 무한함을 주장한 학자였습니다. 1629년 수학자 아이작 베크만은 빛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기도 했는데,
한 사람이 1.6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거울에 반사되는 빛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1638년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비슷하게 실제로 행해졌으나 두 실험 모두 빛이 너무 빠르게 이동하였기에 정확한 관측이 어려워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빛의 유무한성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던 시기에 빛의 속도를 최초로 측정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올레 레머로 덴마크의 천문학자입니다. 올레 레머는 1676년 천문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목성의 위성 중 2호가 목성의 그림자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때 지구의 공전궤도 위치에 따라 이 현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구가 공전궤도에서 목성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이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22분 빨리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성으로부터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빛이 유한한 속도로 이동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발생한 시차를 통해 빛의 속력을 계산하였는데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관측 결과를 이용하여 빛의 속력을 측정한 결과 초속 약 21만 2,000km라는 측정값이 나왔고 이 값은 오늘날의 측정값인 초속 29만 9,792km와 비교하였을 때 큰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초로 빛의 속력을 정밀하게 측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레 레머가 빛의 속력을 최초로 측정한 학자라면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고 밝힌 최초의 학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천재 수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속불변의 원리를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광속불변의 원리란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고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의 이론은 지금까지도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나사는 그의 이론에 힘을 실어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나사는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을 통해 관측된 73억 광년 떨어져 있는 감마선 빛을 분석한 결과 빛의 속도는 에너지나 파장과 무관하게 늘 일정하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던 아인슈타인의 광속불변의 원리가 틀렸다고 발표한 용감한 두 과학자가 등장하여 세계 천문학계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들은 영국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 주앙 마게이조 교수와 캐나다 워터루 대학 페리미터 연구소의 니아예슈 압쇼르디 박사로 두 과학자는 빛의 속력은 변한다 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 생성 초기의 빛이 현재의 빛보다 빠르거나 우주 생성 초기의 중력이 현재의 중력보다 느렸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오늘날 물리학의 모든 바탕을 이루는 핵심 원리로서 이 중요한 원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두 과학자의 발표는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두 과학자가 제시한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를 나타내는 스펙트럴 인덱스입니다. 여기서 우주 배경 복사란 우주의 어느 방향에서나 고르게 관측되는 전파의 한 형태로서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광속 불변의 원리인 것입니다. 2015년 플랑크 위성이 측정한 스펙트럴 인덱스는 0.968이고 두 과학자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수치는 0.96478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이듬해 관측된 스펙트럴 인덱스 수치가 0.96478에 가까워야 했지만 2016년 이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들 뻔했던 그들의 주장은 정설로 남지는 못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빛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9월 유럽입자물리연구소가 빛보다 빠른 중성미자를 찾았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들은 스위스 제네바 연구소 근처에 있는 터널에서 730km 떨어진 이탈리아의 그란사소까지 중성미자를 쏘아 그 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들이 쏜 중성미자의 속도는 빛보다 약 10억분의 60나노초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도로 측정하면 빛은 초속 2억 9,979만 2,458m 나아갈 때 중성미자는 초속 2억 9,979만 8,454m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중성미자는 빛보다 초속 5,996m를 더 멀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발견이 실제로 맞다면 현대 물리학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큰 발견이었기에 이들은 3년간 약 1만 5천 번 가량의 속도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고 결국 2011년 빛보다 빠른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발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학자들은 이 발표를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지만 정말 빛보다 빠른 무언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과 그 속력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풀리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를 풀기 위한 학자들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